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파생꾼입니다. 자, 오늘 만기였는데요. 예, 만기 마감도 되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오늘장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일장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가끔씩 자주는 하지 않지만요. 제가, 토크온을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 괜찮은 자리나 이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초청을 할 거니까 토크온을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다운받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한번 볼까요? 네, 오늘 10월 아침 8시 33분에 제가 올렸지, 그죠? 제가 오늘은 시황을 올리면서 이제 글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시황을 올리면서 아침에 원래는 시크릿 카페에 올리는 건데요. 오늘은 만기일이고 아침에 제가 느낌에 그냥 괜히 그랬습니다. 그냥 아침에 제가 저희 시크릿 카페 회원들한테 제가 약간 양해를 드렸던 게 오늘 개인들 깡통 되게 많이 찰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깡통 다 이걸 되게 많이 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페를 운영할 입장에서 우리 회원들이 깡통을 차면은 회원이 줄어드니까요. 어떻게 만들었는 500명인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연구소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제가 마우스 패드를 하나 샀거든요. 이제 글자를 적기 위해서 마우스 패드를 하나 샀는데 조작하는 게 상당히 힘드네요, 보니까. 자, 아침에 일단은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을 한번 보고 장중에 어떤 식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는지도 잠깐 살펴보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으쌰 살펴는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추천을 해주셨네, 그죠? 오늘은 장 시작 후에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얼마에 시작하냐에 좀 다른데 미국장 보는 게 아니라 차트 그냥 장 시작 후에 밀리는 쪽이다. 개발하기 나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뭐 대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오늘 장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오늘 분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엄청나게 떨어졌지, 그죠? 예,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출발했다가 자, 오늘 아침에 한 4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났지, 그죠? 그 의외였습니다. 종가에는 마이너스 2P였는데 오늘 시작이 4P였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시켰어요, 그죠? 2포인트나 급등시켰다가 여기서 3.5포인트 추가로 급락시키면서 고점 대비해서 오늘 나왔던 게 3.5, 4.5, 5.5, 6포인트 정도 급락했네, 그죠? 6포인트 정도 급락을 장중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쭉 쳐올리고 다시 급락 쳐올리고 뭐인데 아침에 제가 근데 저도 조금 애매했던 부분은 오늘 개발하기 좀 적게 떨어지면은 좀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아침 시초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점 고점 다시 꺾이고 막판에 이게 컸지, 그죠? 그리고 3시에 급락했던 부분.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뭐 아침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는데 2포인트 정도 하락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하면 바로 급락했겠지. 그죠? 근데 4포인트 하락해서 출발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양이 2포인트 정도를 올렸다가 다시 급락을 시켜버렸죠. 그 바람에 오늘 풋이 엄청나게 대박이 나버려서 700% 정도 나왔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뭐 이제 만기는 지났으니까 뭐 지난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앞으로 차트를 한번 예상해 봅시다.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종가에 좀 쳐올리길 바랬는데 막판에 좀 떨어졌어요, 그죠?
자, 오늘 저점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 자리지, 그죠? 요 자리는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에서 멀지가 않은데요. 자, 오늘 자, 이 자리가 수치로 정확하게 보면은 요 자리지, 요 자리, 그죠? 예, 265.5입니다. 그냥. 예, 맞네, 그죠? 266.5.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266.55지, 그죠? 예, 제가 제시해드린 자격 그 자리에 왔습니다. 자, 요 자리를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뭐, 기법 배우신 분들은 오늘 저점이 왜 이 자리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 수가 있을 거고,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이 자리까지 내려올지 모르고 위에서 콜을 잡았다가 손절을 하고 다시 잡아서 복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266.5 자리다. 우리 시크릿 카페는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그 중요한 거는 종가는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마우스패드를 처음 쓰다 보니까 조금 자, 어쨌든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요 자리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다. 위에 꼬리까지 올라갔네, 그죠? 예, 위에 꼬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근데 밀려서 종가를 형성했는 가격이 어딥니까? 아, 종가를 형성했는 게 270.35. 35 마감. 이렇게 되면은 내일 코스피는 특별한 일 없는 이상 한 1포인트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1포인트 정도로 올라가서 내일 1포인트는 올라갈 것이고 선물은 뭐 보합이나 약보합 정도로 출발하겠죠. 그러면서 베이시스를 다시 등가 수준으로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만기주에서 제일 매매하기 힘든 좀 위험한 날이 금요일이지, 그죠? 금요일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의 특징. 금요일 매매의 특징. 아침에 가는 방향대로, 예, 가는 방향대로 매매하시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시작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 금요일 날은 아침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 콜 쪽으로만 보시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쪽 풋 쪽으로만 보십시오. 예, 콜과 풋을 한 개만 보시라. 아침에 9시 30분 정도에서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날은 계속 상방만 베팅 하시고요. 내려갈 때는 계속 하방. 반대 포지션 절대 보지 말기. 반대 포지션을 어떻게 하라? 절대 보지 마라. 내일 그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내일 콜과 풋은요, 시세 없습니다, 내일은. 뭐, 한쪽으로 4포인트, 5포인트 정도씩, 만약에 급락이나 급등을 하더라도 내일은 시세가 없어요. 예, 잘해봤자 30%에서 50% 사이인데요. 근데 반대편도 30%에서 50% 깨져버릴 거기 때문에 양매수의 효과도 없습니다. 양매수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짧은 매매로 오전 매매로 끝내시라. 뭐 오전 매매도 할 자리가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금요일날 우리가 흐름이 제일 많았던 경우가요, 한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금요일날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올라버리는 장이 많았단 말이죠. 또 내리면 계속 내리는 장, 물론 이렇지 않은 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럴 상황에서 특히 오늘 손실 보신 분들 있죠. 오늘 매매하셔가지고 손실 보신 분들 열받았지, 그죠? 내일 또 아침에 복구하려고 또 콜에도 푸시 막 덤빌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까지는 지수가 급등락을 하면서 콜 풋도 같이 급등락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내일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옵션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구하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콜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지수가 조금만 떨어지면 콜은 더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장이 나온다. 그럼 반대편 풋은 어떻습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하락. 떨어진다, 횡보. 다시 올라간다, 하락.
요런 모양 나오지, 요런 모양, 그죠? 예.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요런 모양 나온단 말이지. 반대의 경우는 이게 콜이 되겠지, 그죠? 예. 풋은 또 이래야 될 기고, 그죠? 이게 풋의 차트. 그러니까, 내일은 시세 없습니다. 두 쪽 다 마이너스 10% 정도씩은 까인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은 콜은 본전이고요. 예, 풋은 30% 까인다는 얘기지, 그죠? 20, 30% 정도 까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제가 가끔씩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할 시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전에는 여기 보이시는 요 프로그램을 이용했거든요. 예, 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제 화면을 보면서 하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건 5명밖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지, 그죠? 요거거든요. 요거.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까는데요. 이거 보고 한번. 여기 토큰, 카카오톡 탐험자 있지, 그죠? 원래 이거를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크릿 카페 현재 있어가지고 이걸 하기 힘들어졌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하게 되고 장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만약에 제가 토큰 요렇게 주소를 드릴 겁니다. 주소를. 요런 주소를 올려드릴 겁니다. 주소를.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요 토큰을 받으셔야 돼요. 요거 클릭하시면 토큰이지, 그죠? 토큰을 실행을 누르시면은 다운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토큰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네이트 온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좀 만들어 두세요. 뭐, 제가 여러분들 초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이트, 알지? 여러분들 네이트. 예, 포털 사이트 네이트. 아이디를 미리 좀 가입해 두세요. 그래야 토큰을 다운받아 놓으시고, 다운받으신 뒤에 제가 올려드리는 주소가 요거거든요. 요 주소를 클릭하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창으로,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창으로 여러분들이 초대가 돼요. 자, 지금 없어졌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창이 여러분들이 초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이크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요, 제 마이크 소리를 들으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 마이크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재매매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재매매를 좀 알아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면서 어느 자리 잡아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드리면요, 이 자리에서 잡으세요 라고 하면은 잡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266.5에 잡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266.5를 안 주고 266.55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문제지, 그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25.5를 깨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만 듣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깨면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지지를 하면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사실은요, 리딩이라는 것은 제가 되게 부질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자리를 저처럼 옵션 한 틱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잡아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두리뭉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있잖아요. 2.5, 2.85. 그럼 여러분들한테 2.6에다가 주문 넣으세요. 근데 2.6 딱 찍자마자 바로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요. 1.5까지 떨어졌다가, 예, 떨어졌다가 다시 또 4.0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2.6에 잡으라 했으면 2.6 잘못 잡았는 거죠. 1.5에 잡았으면은 대박 나는 건데 2.6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을 안 해요.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2.4 깨질 때 던지라고 하든가, 아니면 2.5에서 손절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주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1.5쯤 돼가지고 또 잡으라고 물타기 시키지, 그죠? 예, 그러다가 올라가면 다행이고, 더 떨어지면 나중에 한참 깨지고 나서 그때서야 손절하라고 얘기하고 하는 얘기가 제 말이 맞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지, 그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어쩌지 해가지고 본전이라도 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깡통이지, 그죠? 그래서 또 잘 버는 사람이 설레발 치고 가면은 또 여러분들을 또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말도 못하고 뭐 그런 거 많이 겪어봤을 텐데요. 실력 없는 거죠, 그런 거는요. 그럼 정확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선물 지수를 정확하게 찍어줬습니다. 제가 찍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찍어줬다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하면 다행인데,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되겠죠.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손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지, 그죠?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대책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즉 여러분들에게 스피킹을 하는 사람의 매매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 따라하는 것은 10번 중에 7번은 잘 먹을 수 있는데 3번은 깡통 찬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10번 중에 9번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한 번은 여러분들 못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때는 10만원, 100만원 들어가서 먹다가 1000 물리면 1000만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10% 손해를 봤는데도 100만원에 10% 먹어봤자 10만원 먹는 건데 1000만원에 10% 날리면 100만원은 손해보는 거죠. 근데 이 파생이라는 놈은 특이한 게 10만원 10% 손실하는 게 없어요. 물리면 반토막입니다. 그죠? 물리면 반토막이에요. 먹을 때는 10%인데 물리면 반토막이죠. 그래서 일단 물려보면은 게임 오버한 겁니다. 그냥 더 이상 뭐 그냥 본전까지 올라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저점을 잘 잡아야 되고, 저점에 잡았는 것을 대응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게 수익을 줄지 안 줄지를 상황을 지켜보고 안 준다 싶으면은 미리 던져야 되는데, 항상 안 주는 거 확인하고 손실이 커질 때 던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매매를 모르는 이상은 사실 제가 토크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부 다가 돈을 벌기 힘들어요. 저매매를 아는 사람 일부 몇 사람들만 큰 덕을 보게 될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이밍도 놓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기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 듣고 매매했다가 개박살 나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진 않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승률이 거의 90% 아닙니까? 그죠? 매매 횟수로 봤을 때 10번 중에 9번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크게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토큰 이거 여러분들 미리 좀 깔아두시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거든요. 스마트폰 어플에 토큰 있습니다. 까셔가지고 제가 주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릴 때 카페에 보면은 여러분들 네이버 스마트폰에 네이버 카페 있지, 그죠?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저희 카페에 글 올리게 되면은, 제가 글을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뜨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뭐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할 때는, 그죠? 꺼도 되고, 장중에는 켜놓으시면 제가 글 올리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크온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시 연구소에 글을 올리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특별하게 시황 외에는 올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연구소는 매매해가지고 돈 버는 카페지만 시크릿 카페는 공부하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뭐 차트도 올려주고 뭐 추세선도 올려주고 기법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또 올려주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토크는 가끔씩 제가 괜찮을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깔아 놓으시거나 또 힘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깔아 놓으셔서 이어폰 끼고 하시면 되지, 그죠?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요, 시장은 지금 내일 시장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그제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변수였던 이유가 어제 이 장대 양봉 때문이죠. 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오지가 않았었으면은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어제 뜬금없이, 물론 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죠? 제가 여행 가는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상황에서 시장을 분석하는데요, 상당히 좀 애를 먹었어요. 애를 상당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위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감하면은. 근데 사실 이날까지만 해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날까지도 생각했던 게,
한 3일 정도 조정을 좀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게 좋다. 근데 그 기준가가 264.65까지는 내려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제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날 오전에 제가 매매를 하다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저도 보니까 장대양봉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 간격을 보시면, 폭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어느 한 가지 뭐 기법이라든가 마인드나 뭐 아니면은 뭐 보조지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 등락폭이지, 그죠? 요 등락폭. 요만큼의 등락폭. 또 오늘 보시면은 어제 보면 요만큼의 등락폭. 그죠? 그러면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다음날 올라가는 폭을 보는 건데 올라가는 폭이 요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솔직히 좀 긴가민가 했는 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다음날 바로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장은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만기일인 걸 감안했을 때 요 상장 추세까지 요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 폭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을 봤는데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 우리나라장 개장 하고 나니까 폭락해 있더란 말이죠. 270가 폭락해 있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야간장에서. 그럼 이 자리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 위하고 아래하고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위하고 아래로 나눠지는데 아래락 하면은 이 추세 하단이지. 그죠? 이 추세 하단. 요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봤고요. 빨간색 라인에서 요 빨간색 라인 사이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사실은 272에서 266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 간격이 7포인트거든요. 6포인트입니까? 만기를 앞두고 6포인트가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어요. 저는요. 이 정도 떨어질 가능성은 약간 이런 장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 만기일날 여러분 오늘처럼 큰 변동이 나온 날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동시만기도 아니고 그냥 옵션 만기에 저는 이런 장 본 적이 좀 드물거든요. 뭐 폭락장에서 이런 날 본 적이 있어요. 그죠? 폭락장에서 우리 만기날 본 적 있죠. 뭐 급등장에서도 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폭락도 아니고 급등도 아닌 이런 시장 그 2포인트에서 3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만기일날 무려 6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걸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물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분명히 깡통 찰 사람들이 많다 싶어서 제가 굳이 시크릿 카페가 아니라 연구소에만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예상대로 만약에 매매 잘못됐으면 오늘은 그냥 한 방에 그냥 퇴출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시장을 봤는데 아침에 갭상승이 여기서 야간장 마감했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시작하자마자 또 쳐올리네 위로. 그래 이거 이제 보합 가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하니까 요 270 기준으로 위아래가 보이더라고요. 만기니까. 근데 저는 기껏 해봐야지 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라 봤거든요. 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268에서 272 요 정도로 봤단 말이죠. 27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로 봤거든요. 위든 아래든 2포인트 정도. 근데 여기서 270까지 가더니만 폭락을 내가 266.5까지 와버렸죠.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저는 2포인트 하락이라고 보고 시작을 봤는데 시작이 4포인트더라고요. 뭐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70이 와버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옵션 매수를 했습니다. 풋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죠? 진짜 거짓말하고 순식간에 120만원 수익 나버리더라고요. 그래도 120만원 수익이라. 근데 이거 더 들고 있었으면 아마 200만원 넘었을 겁니다, 수익이. 근데 푹 떨어지길래 나도 모르게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120만원 벌었죠. 근데 이게 불과 뭐 한 3분 상관입니다. 3분 상관. 그러니까 너무 일찍 수익 나쁜 얘기라. 이걸 팔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267에다가 이제 콜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장대봉 떨어지더라고. 266.5까지. 그래가지고 얼렁 던졌죠. 얼렁 던졌는데 묵은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콜을 잡았죠. 이 자리에서. 콜 잡았는데 또 손실. 이 자리에서 다시 콜 잡았어요. 손절하고 또 잡았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더라고, 순간에. 그래서 손실 났는 거 다 복구하고, 나니까 매매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120만원 벌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다 까먹었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본전 오니까요. 매매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대로 지랄지랄 떨다가 결국은, 한 10만원도 못 벌고, 한 9만원 정도 벌고 마감했는데, 마감하고 끝내버렸어요. 더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매매하고 끝내버렸거든, 제가요. 자, 중요한 거는, 그래 놓고 오늘 장중에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더란 말이지, 그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더란 말이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거? 만기날. 그죠? 엄청나지, 그죠? 6포인트 마이너스에서 다시 4포인트 올렸다가, 마이너스 6포인트에서 4포인트 올렸다가, 미친년 날 대신 마이너스 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포인트로 줄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맞나? 종가가 2포인트네, 그죠? 마이너스 2포인트가 아니네. 오늘 고점이 271점 얼마니까 거의 1포인트까지 올렸네, 그죠? 1포인트까지 올렸다가 장막판에 지금 마이너스 1.9포인트까지 떨어졌네, 그죠? 이것도 2포인트 늦게 떨어졌다가 막판에 또 올렸지, 그죠? 올려하는 바람에 베이시스를 지금 보시면 베이시스가 1.5로 벌어졌네요. 이게 뭡니까? 이거 슈퍼 콘텐고죠, 슈퍼 콘텐고. 그럼 야간장에서 미국장이 오르든 내리든 야간장은 폭락해야 돼요. 1포인트 정도. 폭락해야 돼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살짝 살펴보니까 야간장 보합이라, 그죠? 떡보합이라, 떡보합. 오, 상승이네. 떡보합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이네요, 지금요. 기가 막힌다, 그죠?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동시호가에 내렸던 코스피는 1포인트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내일은요. 내일 시초가는 코스피 200은 무조건 1포인트 플러스입니다. 그 상태에서 야간 선물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죠? 예, 알파가 됩니다. 그럼 내일은 코스피가 많이 올라갈 거다. 뭐보다? 선물보다. 그러면서 0.5 정도로 베이시스를 맞추겠지, 그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선물은 0.5포인트 올라가 출발해요. 근데 코스피는 1.5포인트 올라서 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0.5 콘텐고 되는 거지, 그죠? 0.5p 콘텐고. 그래도 선물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코스피는 1.5포인트 올라서 출발, 시초가가. 근데 선물은 0.5포인트 올라가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이시스 설명 이런 거는 함부로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코스피하고 선물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높은 걸 콘텐고라 그럽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콜 가격과 풋 가격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럼 콜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선물이 높아요, 그죠? 선물이 높아요. 콜 가격은 시세를 많이 줍니다. 시세를 많이 줘요. 근데 풋은 많이 떨어져요. 콜도 많이 오르고 풋도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의 경우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이 경우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요 경우가요, 급등했을 경우입니다. 급등했을 경우. 자,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선물이 많이 높아요. 콘텐고 상태예요, 그죠? 콘텐고 상태인데 1포 이상 콘텐고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이 급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콜은 많이 올라요. 풋도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시장이 보합이면 어떻게 됩니까? 보합이면 시장이 보합일 경우에는 그럼 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이 높으니까 콜은 못 올라갑니다. 예, 콜은 못 올라가요. 풋은 뭐야? 풋은 많이 떨어져요. 이게 많이 떨어지고 이거는 그냥 떨어져요. 많이는 아니지만 떨어져요. 지수는 보합인데 콜은 보합이고요. 풋은 10에서 20% 떨어집니다. 이 경우는 많이 떨어져요. 반토막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콘텐고 상태에서 시장이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콜 어떻게 됩니까?
콜은 많이 안 떨어져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많이 안 떨어져요. 풋은 어떻게 됩니까? 풋은 급등해버립니다. 아, 풋은 급등이 아니고 풋도 많이는 못 올라요. 풋도 많이는 못 올라요. 콜도 많이 안 떨어지고 풋도 많이 못 올라요. 어떤 경우에 콘탱고에서 급락하면은, 그럼 내일 시장이 지금 현재 콘탱고잖아, 그죠? 현재 콘탱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락하면 콜도 많이 안 떨어지고 풋도 많이 못 올라요. 양매수장은 아니지, 그죠? 이런 경우 우리 흔히 오후장 들어가면 양매도장으로 나옵니다. 오후장 들어가면. 오전장에는 시세를 주고 시세를 주지만 오후장 들어가면 양매도장 둘 다 까인다는 얘기죠. 콘탱고 상태에서 급등했을 경우, 보합일 경우, 급락했을 경우에 이 옵션의 움직임, 이 옵션의 움직임은 ELW도 동일합니다. ELW 동일합니다. 이런 날 봤죠, 여러분들? 1포인트가 선물이 올랐어요. 근데 콜은 보합이고 풋은 한 20%에서 30% 까인 적 봤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하잖아. 야, 선물 지수가 1포인트 올랐는데 왜 콜이 보합이냐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봤지, 그죠? 이럴 때 보면은 선물이 등가입니다, 등가. 이 코스피하고 선물이 등가일 경우에 이런 경우 나옵니다. 1포인트 올라도 콜은 못 오르고 풋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라 하면 50% 이상 떨어지는 건데, 많이는 아니지만 페리는 아닙니다, 그죠? 페리는 아니고 떨어집니다, 그냥.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콘탱고 상태지, 그죠? 그래서 제가 콘탱고밖에 설명 안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등가이거나 빼고일 때도 급등, 보합, 종류별로 나눌 수 있겠지,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이 베이시스에 대한 공부를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이거 아예 모르시면 됐을 거예요. 베이시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탱고하고 빼고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콘탱고 상태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급등이고, 두 번째는 급락이고, 세 번째는 횡보할 경우에 콜 가격의 움직임과 풋 가격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지, 그죠? 요거 하나. 그 다음 빼고일 상태였을 때 마찬가지로 1번 급등, 빼고 상태에서도 급등할 수가 있고,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겠지, 그죠? 시장은 세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급등이거나 급락이거나 보합이거나. 그럼 여기서 1% 올랐습니다. 급등입니까, 이거? 급등 아니지, 그죠? 그냥 상승이지, 상승. 제가 말씀드리는 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2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 급등이라 그러지, 그죠? 그럼 보합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그 등가로 보시면 돼요. 등가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콘탱고하고 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등가도 있거든, 등가요. 0.5% 정도 차이 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걸 우리는 등가라고 합니다. 등가일 때 또 급등, 시장이 급등하거나 우리가 최근에 제일 많이 받는 게 이런 상황이지, 그죠? 등가일 때 0.5% 내외일 때 급등, 급락, 횡보일 때 콜과 풋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니까 제가 가르쳐 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분류를 하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요 안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양압이 또 있거든요. 양압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를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요놈입니다, 요놈. 그럼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경우에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그러면 당연히 콜은 뭡니까? 10%는 올라줘야 되죠. 풋은 한 20%, 10%에서 20%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장은 1포인트 올랐는데 콜이 30% 올라가요. 풋은 30% 내리고. 풋은 10%밖에 안 내리고. 이런 날도 봤지, 그죠? 콜은 30% 올랐는데 풋은 10%밖에 안 내려. 이런 날도 봤죠, 여러분들. 또 반대로 콜은 보합이고 풋만 한 20% 까이는 적도 봤죠.
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거를 과학적 근거로 하면은 뭡니까? 베타 값이나 세타 값이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이상한 계산 막 합니다. 뭐 나누기 뭐 하고 곱하기 뭐 하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미친놈들이지, 그죠? 아니면 매매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언제 이런 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미친 짓이고요. 장중에 그냥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순간적으로 파악을. 1초 상간에 순간적으로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런 복잡한 걸 알면 안 되고요.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봐야 돼.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코스피 200이 얼마인지, 선물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요. 눈에 보이잖아, 지금 이렇게요. 눈에 보이는 거를 눈 짐작으로 대충 봤을 때 1.5%네. 이거 슈퍼 콘텐츠인데, 이럴 경우에는 콜 가격, 풋 가격, 급등했을 때, 급락했을 때, 등가일 때, 세 가지 콜, 풋 가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래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럼 이거 뭐 콜은 시세 안 주겠네? 아니, 콜은 시세 많이 주겠네? 풋은 얼마 안 떨어지겠는데? 풋은 폭락하겠는데?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풋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아까 전에 했다시피 이런 장에서는 이거 폭락하는 장이다. 풋이 폭락하는 장이다. 잡으면 안 되지, 그죠? 어떻게 더 아래서 잡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40%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10%에서 20%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베이시스라는 것과 양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서도 연구소에서 예전에는 제가 올려놨는데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알아서 찾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마 원포인트 강의, 우리 시크릿 카페에 있을 거예요. 원포인트 강의에 보면은 있는 게 베이시스, 거래량 양압, 이격. 이 이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아침에 폭락했어요. 근데 폭락했는데 바로 폭락하진 않지, 그죠? 어떻게 합니까? 가두리 치죠, 가두리. 그리고 다시 폭락하죠. 항상 시장은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쉬어가는 자리가 있죠. 쉬어가는 요 자리가 있죠. 요게 뭐냐 그러면요. 요걸 과학적. 저는 항상 과학적입니다. 돈 1,000원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삽니다. 누가 들어도 이유를 알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한 정도. 근데 이 과학은 내가 만든 과학이죠. 내가 만들었어요. 누구도 저처럼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드는 거니까. 즉 쉽게 말하면 나만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나만의 기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다 있어요. 원래 있는 말이에요, 그냥. 양압, 베이시스, 이격. 근데 이 양압이나 베이시스, 이격은 제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보거나 책을 보고 익힌 게 전혀 아니에요. 난 이 내용을 사실 정확하게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이거를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실전에서 돈으로 연결할까? 이것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봤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요렇게 얼만큼 횡보를 할지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격이라는 거예요. 이격. 이걸 알려면은 기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기법을 알아야지만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격을 설명할 수가 없어, 제가요. 그냥 이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격차란 거지, 그죠? 현재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격이라고 해요. 요 갭을 이격이랍니다. 제가 이 정도는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어떻게 연결하냐 이거죠. 돈으로. 어떻게 돈으로 연결하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 차트를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그죠? 이 검은색 두 가지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급락하다고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차트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다시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원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는 구간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구간.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은 나 어디서 매매해야 되겠다 싶습니까? 요 자리에서 하방, 요 자리에서 하방, 요 자리에서 하방, 요 자리에서 하방, 또 요 자리에서 상방, 요 자리에서 하방, 하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어디서 먹냐 그러면요. 제가 먹는 자리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먹고, 물론 저도 이 자리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도 먹고, 이 자리도 먹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먹기 좋은 자리, 먹기 좋은 자리입니다. 돈으로 연결하기 쉬운 자리, 돈과 연결시키고 먹기 좋고 또 세이프티, 안전합니다. 이 시장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자리일 수도 있고 이 자리일 수도 있겠지, 그죠? 왜? 근데 이거는 결론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내렸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뭡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요. 시간도 그렇고요. 언제 이게 나올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 나올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해서 먹으면은 플러스 10%씩 10번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100% 먹을 수 있는 자리. 제가 실제로 1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지만은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라고 했죠. 만기나는 1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이. 이 돈 가지고 8만원도 벌고 80만원도 벌고 800만원도 벌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매매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존나게 매매하는 거지, 그죠? 예. 2,000원 뛰기로 100만원 벌고 하니까요. 2,000원, 4,000원 뛰기로 제가 하루에 8만원도 벌고 10만원도 벌고 20만원도 벌고 100만원도 버는 거니까요. 2,000원 뛰기로. 어떤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를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괜찮은 자리인지 알아야 되겠지. 이 자리는 뭐예요? 이렇게 갈 줄 몰랐잖아. 지나고 나서 알았잖아. 하루 지나고 나니까 원의 장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급등할지, 그죠? 여기서 가두리를 또 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갈 줄 몰랐던 거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 것 뿐인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먹기는 힘들어요. 그럼 먹기 제일 편한 자리가 뭐다? 이 자리다, 그죠? 세이프티 자리. 이 자리를 알려면은 이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격을 공부하려고 하면 기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설명이 좀 불가능한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설명이 좀 불가능한 거지. 얘부터 기본이 돼야 돼요. 얘가 기본이 돼야지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르쳐가지고는 방금 했다시피, 간격이다, 간격. 그것밖에 설명 못해. 책에는 그래 나와 있거든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뭐, 이격은 보면 뭐 38.6%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수치도 과학적으로 나름은 밝혀놨는데, 뭐, 매매를, 만약에 이격을 보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매매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왜? 자리가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떨 때는 3개월씩 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때 먹으면은, 그때 투자를 하면은 먹냐? 그건 아니에요.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몰라요. 단지 매매 자리가 한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은 매일 나옵니다. 매일. 하루에 한 50번씩 나옵니다. 자리가. 이거를 자기만의 어떤 기법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하루에 50번도 나와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나옵니다. 그 3번 중에 2번만 먹으면은 하루에 5%씩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예,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건 별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어느 거 하나, 이거든 저거든 관계없어요. 그냥 어느 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베이시스 하나만 공부하셔도 되고, 이격 하나만 봐셔도 돼요. 거래량 하나만 보셔도 되고, 양압 하나만 보셔도 돼요. 프로그램 하나만 보셔도 되고, 캔들 하나만 알아도 되고, 이동평균선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이 뭡니까? 요 내용 괜찮아요. 저도 자주 보는 편인데, 요 내용 괜찮아요. 주식 투자에 시작하고, 요 영상 괜찮습니다. 그 여기에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가 뭡니까?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짬뽕을 시켜놨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매매 기법이에요, 사실은요.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굳이 실전 강의라든가 기법 강의 모르고,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어요, 이거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10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날리는 게 무서우니까 기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리를 왜 잡는지를 과학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법 공부하는 거예요.
날리는 거를 제외하고요. 먹는 것만 감안해 보면은 이걸로도 충분히 먹고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못 써본 거죠. 이것 때문에 깡통을 차는 거니까. 자, 오늘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짧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